자,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지배 구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2000년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현대그룹 계열 분리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지배 구조를 가졌어요. 현대산업개발이 그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계열사를 현대산업개발 밑으로 다 놔뒀어요. 단 한 개만 빼고 아이컨트롤스라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은 게 요게 일종의 SI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SI 기업을 무슨 정도로 활용하죠?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에 도움을 이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들을 내세워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거기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의 지배 그 이제 2018년 5월 이전에는 18.6%밖에 안 됐어요. 이게 취약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블랙락이나 해외 투자자가 20%가 넘어서 일대 주주가 뺏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늘 불안했던 거죠, 정몽회장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인적 분할을 생각합니다.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이 자사주 7%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의 그 매직은 뭐냐면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을 부활을 합니다. 의결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호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5%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몽회장이 33.4%. 와. 아주 잘 맞았죠. 우리가 현재 상법상 33.4%를 가지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3.4%를 맞춰요. 오지분. 아이 컨트롤스 지분 같은 것도 다 인수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컨트롤스를 상장을 시킵니다. 이제 다 빼먹었다는 거죠. 이제 다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은 이 정몽회장 현대 HTC가 뭘 통해서 자녀가 세 분 있는데 통해서 지금 자녀들의 집을 키우냐면 HTC 자산운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키웁니다. 이건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아이컨트롤, 산업개발 밑에 호텔 HTC, 리조트, 한솔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저기 오토리조트, 원주에 있는 한솔의 오토리조트 인수했죠. 작년에. 그게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산업개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좀 형성이 되겠죠. 이제 항공산업까지 발을 피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HC 실적을 보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초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주축은 물론 아이파크라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그 주력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현대산업개발의 매출 구조를 보면 대부분 SOC 산업이나 발전소 이런 산업이 매출 구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파크 아파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예. 네. 뭐 그냥 삼성동에 있고 그렇죠. 뭐 여기 브랜드 효과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급 브랜드 효과가 예, 분명.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동에 그걸 지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 이미지는 부각시켰어요. 최고가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됐죠. 했었잖아요. 예, 예. 그건 분명히 이제 있는데 매출을 보면 분기당 한 8천억 정도를 합니다. 3조 정도 매출을 해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건설회사 영업이익이 5% 정도 되죠. 5%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10%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현대산업개발의 가장 장점은 아파트 산업에 머물르지 않고 SOC와 인프라 산업 다른 쪽에서 그 주 매출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SOC 쪽이 영업 좀 많이 남는 사업인가 보네. 네. 실제로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현대산업개발이 23% 떨어진데 불구하고 10%거든요. 다른 쪽은 뭐 영업이익이 오르긴 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현대산업개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알짜의 균형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는 실탄 마련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아주 기초가 된 기여를 볼 수 있죠. 그래도 꾸준히 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네요. 네. 분기별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배구조도 살펴봤고요. 네. 예.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뭐냐면 한국의 과제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지주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주회사법에 보면 그 자회사는 상장사는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상장사는 20%인가요? 네. 예. 손자회사는 50%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구주,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주가 33%가 그렇거든요. 그 구주에다가 유상증지를 통해서 50%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아시아나항공까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4개가 따라오거든요. 아시아나 ITT,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에어 아시아 에어포가 따라오는데 선자회사는 지분을 몇 퍼센트? 100%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업계는 어떤 부담을 가지느냐? 아시아나항공은 오케이, 어차피 2조 5천억을 사고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정손자 회사죠. 정손자 회사는 HDC의 증손자 증손자죠. 예. 이 정손자 회사는 이 100%가 모자라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IDT는 24%좀 되겠죠. 에어부산은 56%. 에어소를 갖고 상관없죠. 요거 두 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 두 개 기업에 대한 나머지 모자란 지분을 매입을 해야 돼요. 자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데 매입을 해야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게 하겠죠. 자,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기관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특히 에어부산은 아마 지역도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직권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덩치가 제일 큰 건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은 아마 비행기도 제일 많아요. 28대가 가지고 있어요. 에어수로도 훨씬 큽니다. 여기는 꽤 자금이 들어가서 매물로 내놓을지 합병 어떻게 흡수할지를 지금 두고 고민스러울 거고요. IDT는 어느 정도 길을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아이컨트롤스를 이야기했죠. 예. 그게 상장사거든요. 이 상장사가 SI 기업입니다. 이건 SI 기업이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아마 그 지금 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봐요. 합병해서 이걸 없앨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요게 내년에 아마 합병 이후에 이제 M&A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아마 또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사항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100%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게 지주회사법 2년 안에 2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2년 안에 그 기회를 내줘야 됩니다. 2년이라는 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로부터 2년인 인수, 거죠. 예. 네. 자, 인수가 잘 돼서 증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HDC 현대 산업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33이죠. 네.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